3주차 보강 2교시에서는요, 이어서 자원 조달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사업에 필요한 돈, 뭐 자금, 뭐 사람, 뭐 인력, 뭐 지식, 정보도 되겠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기업을 창업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자원 요소라고 합니다. 자금, 인력, 정보가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창업으로 하다 보면 준비한 자금의 한계를 넘어 버리는 것이 이제 창업 자금인데 일반적으로 예식 창업을 하는 경우 총 자산이 60에서 70%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 100%를 투자하지 않고 60, 70%를 창업 후에 운용자금과 창업에 실패할 경우 다시 창업할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을 남겨두자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본이 없어 돈을 빌려 창업할 경우에는 빌린 돈이 전체 창업자금 20~30% 내야 하고,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찾아보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 추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처음 창업을 한다는 창업자 스스로 마음이 편하게 느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창업하여 자신의 돈만으로 꾸준히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죠. 좋은 인재 어떻게 구할까? 훌륭한 인재는 창업자 자신의 사업을 꾸려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사장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노무 관리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까? 직원 관리는 소자본 창업 업종에서는 직원과의 일체감 조성이 필요하고, 사소한 배려, 직원과의 소통이 이제 필요도 하고, 사장이 할 일, 직원이 할 일 구분하지 말고 허드렛 일수록 사업자가 직접 해야 직원과의 일체감을 높일 수가 있고, 식사 및 교통비에 대한 사소한 배려를 하면 직원들은 내 사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민을 직원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과 지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수집은 꼭 필요하죠. 정확한 정보 수집 없이 창업하면 안 되고, 창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정보 수집을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보 수집과 지식을 받쳐주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조언해 줄 멘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의도적이라도
관계를 만들어 멘토와의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세법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좀 알아야 되겠죠. 세법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란 그 생산 및 유통의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 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 활동 또는 유통 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순 증가액을 이제 말합니다. 부가가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이고, 둘째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고, 셋째는 제조, 도매, 소매 등을 거래의 각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넷째는 10% 비례 세율은 과세로 되고, 다섯 번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요건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납세자에서는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지도 사업장 소재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업장을 수만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총괄 납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는 시작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자로서 효율적이고 관리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사업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자의 고유번호로 사용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신고기간 및 기한은
사업자가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께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대한 과세 표준을 이제 신고하고 세액을 이제 자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예정 신고 대상은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그 과세 표준과 그 납부세액으로 하게 그 가산세는 그 제하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는 이제 포함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그 영세율 적용 사업자 등 그 월별 그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미 신고한 매출, 매입은 예정 신고 금액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 확정 신고 대상은 과세 기간에 대한 그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하되 예정 신고 등에 의하여 그 이미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예정 신고 누락분과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신고하고 당해 과세 기간 중에 대손 발생하였거나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을 이제 가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 신고 및 경청 청구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와 납부, 사업자 등록증, 납세를 어떻게 하냐, 세법이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시작되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방법을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사업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사업만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고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창업을 하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자신을 알리는 것이겠죠. 자신을 알리든 매장을 알리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마케팅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여 고객들의 그 시선을 이제 사로잡고 이제 자신의 그 가게에 그 관심을 가지게 하여 가게에 방문할 계기를 이제 만들어야 하겠죠. 자, 고객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죠. 내 가게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차별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토스트 있죠. 토스트, 이삭 토스트라고 있죠. 이삭 토스트의 그 체인점이죠. 그 이삭 토스트에 보면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초창기부터 맛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는 그 구전 홍보를 통해 건실한 토스트 브랜드로서 그 입지를 이제 굳혀 이삭만으로 특별한 소스 맛 차별화를 두는데 역점을 맞춰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카페 베네어는 인테리어에서도 차별화를 두었지만 메뉴에서도 취향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그 싱글 오리진 커피를 제공하고 전통 와플기에 와플과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고, 그 민들레 그 영토의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간판에 이제 블랙 더 인플레이션 불가능이란 습관을 깨자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당시 그 다른 그 가게들의 문을 닫는 새벽에 문을 열어 새벽에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민들레 영토의 불빛이 기억시켜 민들레 영토를 각인시켰죠. 마케팅 방법은 어머니에게서 착안하였다고 하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필수겠죠. 앞에서 말한 그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약속, 즉 정직함은 고객에게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정직함과 더불어 상품을 알리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훌륭한 상품이 만들어져 고객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메뉴 개발에서는 메뉴 개발을 보면 국내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를 제압할 수 있었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특히 햄버거에 대한 발상을 전환시킨 키워드였던 빵을 우리 쌀로 만들어냈다는 발상, 햄버거와 김치의 믹스, 스테이크를 불고기 등으로 우리 정서와 입맛에 맞게 제품을 개발시킨 점을 발상을 전환시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 기존 서비스 라인의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든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와 전혀 다른 상품을 개발하든 간에 무엇인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시장에 소개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겠죠. 히트 상품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히트 상품의 창출이란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며, 설령 히트 상품이 되었다 해도 몇 년 가지 못하고 인기를 상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이식 산업의 경우에도 고객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신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욕구의 어느 부분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메뉴 상품을 창출해 내려고 노력할 때만이 번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풍요와 자유의 상징인 미국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죠. 신메뉴 개발해 내는 작업에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기울였던 여러 가지 힘든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메리카의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방법보다는 그가 삶은 달걀을 세운 방법과 같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의 끝을 조금 깨서 달걀을 세우는 방법을, 그것은 알고 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그렇게 착안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보겠죠. 우리는 메뉴 개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없는 물질 발견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딘가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으로 조합해 내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에겐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수 있었던 끝을 조금 깨트린 연구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메뉴의 조건에서도 이제 경영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식당의 목표와 목적을 반영하고, 그리고 예산 요인, 그러니까 음식 판매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음식 원가 비율에 의해 달라지는 것, 그런 경영자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납품 시장의 상황, 원재료 수요와 공급, 계절적 변동 같은 걸 또 고려해 보겠죠. 그리고 물질적 시설과 장비로 이용 가능한 주방 비품의 크기와 수용력도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직원의 능력과 조리를 위해 이용 가능한 직원, 인건비, 경영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 조리와 서비스의 하부 시스템 유형, 서브 시간,
그런 것도 이제 경영자 측면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측에서는 그 영양 요인, 균형적인 영양을 이제 음식을 이제 변함없이 맛에 변함없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생활 습관과 음식 서비스 선호도도 질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요인, 그런 사람의 그 심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적 요인은 기재 수준, 타인의 영향과 식욕, 분위기와 정서, 가족 상황 등 이렇게 인적 요인이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도 경제, 문화, 종교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 자, 소위 그리고 음식 측면에서는 음식 측면에서 이제 색깔, 관심과 식욕을 촉진을 시키겠죠. 색깔이. 그리고 질감과 형태에서는 그 다양성을 제공하고 고객의 이제 관심을 이제 자극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농도, 다양성을 제공했죠. 점도와 밀도를, 그리고 맛, 고객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자, 고객의 그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고객의 그 특성에 맞춰서 또 맛을 또 조리하는 것도 음식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리 방법과 서빙 시 온도, 시각, 효과를 이제 위한 제시 방법, 나름대로 서빙도 나름대로 품이 있고, 나름대로 또 고객에 또 불편을 주지 않게끔 서빙도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도 뜨거운 건 제대로 뜨겁게, 차가운 건 제대로 온도나 시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음식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서 보는 측면 쪽에서는 다양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